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간 7시경입니다. 뉴욕 증시 및 국내 증시와 관련한 그런 코멘트를 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세 개의 요인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그 혼조세로 마감한 요인은 크게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G7에서 법인세 최저한도를 15%로 합의한 것에 대한 혼조세.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최소 20%가량을 매출이 나오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라는 그런 합의였죠. 이것 때문에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와 그 다음에 IT, 그리고 반도체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하락을 했다가,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플러스로 일부 전환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는 10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음 주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FOMC, 6월 FOMC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짙은 관망세를 보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러셀 지수, 특히 러셀 지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4%대 상승을 해줬어요. 자, 일단 지수별로 좀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 0.17%, 그 다음에 이제 S&P 마이너스 0.36%, 나스닥이 0.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러셀은 1.45% 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나스닥 생명과학이 플러스 3.61%나 급등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각 지수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논란,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쉽지 않다.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 그리고 축소될 수도 있다. 1조 달러로까지 낮춰놓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 볼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초당적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8천억 달러짜리를 갖다가 다시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재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을 했고, 여기다가 다우가 아무래도 좀 크게 하락한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수출, 지난 5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27%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어제 결과가 우리 장중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3% 정도 됐던 걸로 저희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좀 낮아졌죠. 낮아진 것 때문에 국제 원자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곡물가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쪽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 보니 다우와 S&P가 여기에 따라서 하락을 한 거고, 또한 G7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S&P에 좀 더 큰 그런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 러셀 지수가 급등을 한 것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 흔히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죠. 뭐 대면 서비스라든지 뭐 가정용 내구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레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물론 이제 어제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죠. 완성차는 좀 혼조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소비자 쪽이라고 하죠.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 강세였어요. 뭐 섬유, 의류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강세였지만은
좀 혼조세가 좀 일부 있었다. 차익 실현 물량에 좀 휘둘렸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인데요. 예, 바이오젠이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바이오젠이 일본 에자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예,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불안전한 치료제다. 예, 그리고 이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 치매 환자들에게나 쓸 수 있는 것이지 다 쓸 수 없다. 일단 좀 두고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꽤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최초로, 전세계 최초로 FDA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자, 모처럼 만에 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지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했었던 그 M&A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정체 상태였죠. 예, 메이저급 어떤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승인, 그 다음에 뭐 임상 절차, 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임상이 좀 지연된 것도 있고 글로벌하게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섹터가 저금리 시대에서도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받았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었어요. 사실 바이오 섹터가 알고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바이오 막 올랐잖아요. 예, 작년에 바이오 막 올랐잖아요. 그럼 물론 뭐 미국도 올랐습니다. 예, 미국도 올랐는데 사실 이 바이오 섹터가 저금리, 초저금리에서는 분명히 수혜 섹터가 가장 큰 수혜 섹터가 맞죠. 그죠? 예, 얘네들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자금 조달의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고 이자 비용이 적은 그러한 적다 보니까 초저금리 시대에서 바이오만큼 최대 수혜 섹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혜다라고 해가지고 올랐잖아요.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작년에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기가 찰 일이었죠. 예, 코로나 피해 섹터죠. 예, 바이오 섹터가. 왜 코로나 피해 섹터냐면은 모든 국가, 우리나라 따지면은 정부, 그 중에서 식약처, 그죠? 뭐 FDA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로지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원활하게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임상도 많이 지연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초저금리 시대에서 저리의 자금을 갖다 빌려올 수 있다 보니 이 자금을 통해 가지고 임상도 하지만은 또 괜찮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이 신약 물질이죠. 예, 신약 물질을 갖다가 대거 인수하죠. 예, 큰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술 이전이 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M&A도 별로 없었고 임상도 많이 지연돼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메이저급 블록버스터급 어떤 치료제, 예, 신약 치료제들이 FDA로부터 승인받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죠. 임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바이오 섹터는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수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상관없어 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작년 8월 때까지 그렇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물론 거기에는 이제 매드팩토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과 같은 이러한 기술 이전이 됐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체 바이오 섹터를 이끌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명분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그죠? 피해주였는데. 자, 이번에 바이오테크에서 바이오젠이 이 치매 치료제를 갖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갖다가 승인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떠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정도로 영향이 컸냐면은 바이오테크가 3.6%인가요? 3.4%인가요? 나스닥 생명과학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것만 급등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냐면 헬스케어 중에서도 건강관리 부분이 있죠. 보통 IT 기기, 예, 건강관리 기기라든지 의료기기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이나 혹은 제약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제약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네, 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함께 대표적인 성장 섹터다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죠? 바로 친환경 에너지죠. 이 친환경 에너지조차도 강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친환경도 이 바이오텍 쪽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성장주 쪽을 갖다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서 나스닥 쪽에 강한 어떠한 반등을 이끌어낸 것은 빅테크나 IT가 아니라 바이오텍, 예, BT 쪽에서 한 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부분들 확인이 돼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요런 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아니면 혼조, 거의 움직임이 없는, 예,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는, 예,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관망하는 거, FOMC 때문에 관망하는 거, 요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 증시는 MSCI 한국 및 신흥지수 ETF는 각각 0.5%가량씩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0일날 발표될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FOMC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장중에 나온 중국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런 것들도 장중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막판에 좀 땡겨 올렸죠.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면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물론 뭐 종가상으로는 역대 최고가예요. 그죠? 예,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모레죠. 예, 6월 10일 날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도래를 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수급적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급적 부담 요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IT 부분이 좀 하락했다라는 거. 예, 사실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법인세 15% 이상. 왜냐면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영업 이익률이에요. 예, 이익률. 예, 이 이익률이 얼마냐면 영업이익률이 10%입니다. 예, 10% 이상의 기업이 해당 국가에 대해서 매출이 나온 부분에 영업이익의 20%는 세금을 내야 된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회사들 많죠. 반발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야, 세금 많이 감면해 줄게. 우리나라로 와.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조그마한 나라들 유럽에서도.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반발하지만 대체적으로 합의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IT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편법적으로 또 세금을 갖다가 안 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그러다 보니 요번에 좀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일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금 내고 차라리 저라면 투자하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예, 법인세가 인상되니까 회사 측에서 뭘 했냐면은 배당 이런 것들을 엄청 늘렸어요. 혹은 재투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 불확실하니까 얘네들이 진짜 그러는지 안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과거에 있었으니까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IT 쪽은 그러면은 IT나 아니면은
IT, 예,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국과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반면에 이쪽 BT가 오랜만에 좀 강한 그런 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BT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일주일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 재개, 예,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 섹터들도 어제 이렇게 봤는데 오후에 봤는데 수급이 자꾸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거 조정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나보다, 반등을 모색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근데 요런 미국적 영향 이런 부분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IT나 이쪽이 빅테크가 좀 강세다 싶으면은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이 소강 상태거나 조정을 받으면 이쪽이 강하게 치솟는 그런 시속 게임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결국에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든 결국에는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쪽과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즉 경제 재개와 관련된 섹터들이 당분간은 좀 주도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을 갖다가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다만 경제 재개 플러스 BT,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흔히 바이오 신약 기업들 이쪽 섹터들, 물론 우리나라도 치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되죠. 예, 꽤나 됩니다. 한 10여 개 될 겁니다. 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겠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테크 쪽에서도 드디어 이런 게 성장주였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강한 수급 유입도 한 번쯤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또 바이오가 살아나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납니다. 바이오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도 살아나는지 여부, 예, 오늘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지,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이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